저명한 정신과 의사인 브라이언 와이스 박사. 그는 콜롬비아 대학교 화학부를 졸업한 후 예일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했다. 그 후 그는 정신과 의사로 일하면서 많은 저서와 논문을 발표했고 학계에서 권위를 인정받았다. 그는 신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였고 인간의 정신에 대해 철저하게 과학적으로 사고하는 과학자이자 연구자였다. 따라서 그는 영혼이나 윤회, 전생 등 비과학적인 분야는 믿지 않았고 관심조차 없었다. 적어도 그 일을 겪기 전까지는 그랬다. 1980년 미국 마이애미 대학교 부속병원 정신과 진료실. 그곳에는 캐서린이 있었다. 그녀는 불안과 공황 발작 그리고 알 수 없는 공포증에 시달리고 있는 환자였다. 병원의 여러 의사들이 그녀를 진료했지만 차도가 없었다. 캐서린은 긴 치료에 점점 지쳐갔고 정신적 마비 상태에 빠지고 있었다. 그때 학계의 인정을 받으며 젊은 나이에 정신과 과장이 된 브라이언 와이스 박사가 그녀를 맡게 되었다. 와이스 박사는 그 후 약 2년에 걸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치료 방법을 동원했다. 그러나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그러자 1982년 와이스 박사는 캐서린에게 최면요법을 시도하기로 했다. 와이스 박사는 최면 상태에 빠져든 캐서린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지금 겪고 있는 증상을 처음 일으켰던 때로 가보세요. 그런데 이 다음 와이스 박사는 캐서린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게 된다. 캐서린이 떠올린 것은 단순히 그녀의 과거가 아니라 전생이었던 것이다. 놀라운 것은 당시 캐서린은 가톨릭 신자로 전생이라는 개념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캐서린은 최면을 통해 무려 86건의 전생 기억을 떠올렸는데 그 중에는 기원전 1863년의 기억도 있었다. 그녀의 전생은 원시시대, 고대 이집트, 전쟁터, 하녀, 남자 등등 아주 다양했다. 하지만 환생이나 전생, 임사체험과 같은 것을 믿지 않았던 와이스 박사는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고 큰 혼란을 겪게 된다. 당시 그는 이 현상을 이해할 수 없었기에 이를 부정했고 과학적인 다른 원인을 찾으려고 했다. 그런데 그 후 캐서린의 입을 통해 나온 말을 듣고 와이즈 박사는 캐서린의 전생 기억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캐서린은 최면 상태에서 와이스 박사의 가족사에 대해 술술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녀는 와이스 박사 아버지의 히브리어 이름, 희귀한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아들, 그리고 그가 딸의 이름을 지은 이유 등에 대해 말했다. 그것들은 와이스 박사의 가까운 가족 외에는 모르는 일이었다. 와이스 박사는 깜짝 놀라서 캐서린에게 어떻게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를 물었다. 그러자 캐서린은 그것을 마스터가 알려주었다고 대답했다. 마스터는 캐서린이 자신의 전생들 사이에서 의식이 옮겨 다닐 때 만난 존재이며 아주 고도로 진화된 영혼이라고 했다. 이렇게 최면 치료를 받은 캐서린은 자신의 전생의 기억을 떠올리고 그 의미를 확인하면서 모든 증상이 개선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와이스 박사는 이 일을 계기로 기존과는 다른 연구를 시작했다. 그는 이 신비한 현상을 과학적 논리를 통해 탐구해보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그는 천문학과 물리학의 이론을 접목시켰고 다른 차원의 공간, 팽창하는 우주, 예측할 수 있는 미래 등에 대해서도 연구했다. 와이스 박사는 이러한 과학 이론들이 최면 치료 중에 환자들이 하는 이야기와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와이스 박사는 일부의 사람들이 꿈을 통해 미래의 일을 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꿈속에서 미래를 볼 수 있다면 최면 상태에서도 미래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와이스 박사는 사람들이 최면에 빠진 상태에서 미래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와이스 박사는 사람이 어떻게 미래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의 의식은 어떻게 해서 장래의 일을 미리 알 수 있는 것일까? 이것을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나의 추측으로는 일정한 차원의 생명이 되면 의식이란 마치 하나의 감각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 가지 재미있는 비유를 들어보겠다. 모든 사람을 크기도 모양도 다른 딱딱한 얼음 덩어리라고 가정해보자. 차가운 물에서 이 얼음은 서로 떨어진 상태로 떠다니게 된다. 하지만 열을 가하면 얼음은 모두 물에 녹아 하나로 되어버린다.
이때 이미 얼음이라는 생명은 이전과는 다른 형태가 되었다. 여기에 계속 열을 가하면 물은 수증기로 바뀌게 되고 이제 수증기에서 얼음의 모습은 볼 수 없다. 다만 얼음을 구성했던 물질이 여전히 수증기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 뿐이다. 사람을 얼음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얼음에서 물이 되고 수증기가 되는 것은 의식이 육신에서 벗어나 보다 높은 차원으로 옮겨가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인간이 보다 높은 차원으로 승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사랑과 같은 정신적인 에너지라고 생각한다. 와이스 박사는 얼음이라는 형태가 물과 수증기로 변하듯 사람의 의식이 보다 높은 차원에 이르게 되면 미래를 내다볼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닐까 추측했다. 그리고 와이스 박사는 이 연구를 위해 수천 건이 넘는 최면 치료를 경험하면서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알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가 밝힌 인류의 미래는 다음과 같다. 최면 치료를 받은 환자들은 일상생활에서 느끼던 불안과 공포를 없앨 수 있었고 적극적인 생활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이들 중 상당수는 최면 중에 지구의 미래를 보았다. 이들이 최면 중에 본 지구는 앞으로 대략 3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1단계는 현재, 지금의 시기다. 1단계에서는 자연적이고 인위적인 각종 재난에 휩쓸려 비참한 사건이 많이 일어난다. 하지만 아직 전 세계적인 문제까지는 아니다. 그러나 1단계에서는 점점 독을 가진 것들이 더욱 많아지고 인구 증가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2단계는 인류의 암흑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왜 이러한 암흑 시기가 찾아오는지 그 원인은 알 수 없다. 아마 지구와 인류를 정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기일지도 모르겠다. 2단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게 된다. 2단계에서 생존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매우 적다. 하지만 이때 많은 인류는 그 영혼이 승화하고 지구상의 인류는 보다 높은 차원의 공간으로 옮겨가게 될 수 있다. 그 후에 인류는 3단계를 맞이하게 된다. 3단계에 이르러서는 전 세계가 온화하고 평화롭다. 이 시기에는 지구의 모든 것이 깨끗하고 소박하게 변할 것이며 만물에는 활기가 넘쳐 흐르게 된다. 와이스 박사가 알아낸 미래에 대한 내용은 다른 예언가들의 예언과 비슷한 점이 많다. 다수의 예언가들이 인류가 커다란 변화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지만 살아남은 일부의 사람들은 그 후에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바 있다. 와이스 박사는 자신의 연구를 1988년에 책으로 발표했고 책은 큰 화제를 불러모으며 해당 분야의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그리고 그의 책이 출간된 이후 미국에서는 최면 치료와 전생요법이 크게 유행하게 되었다고 한다.